안녕하세요, 왓츠입니다. 오늘 영상이 드디어 10번째 영상인데요. 평소에 사실 잘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굳이 10번째 영상이라는 것을 핑계로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니, 사실 앞으로 계속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채널이 시계 생활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계는 카시오에서 가져왔습니다. 빈티지한 아나디지룩을 가지고 있는 1980년대의 AQ450의 복각 모델입니다. 처음으로 동일 라인업에 두 개의 다른 시계를 들고 왔는데요. 카시오의 AQ800EC2A와 AQ800E7A입니다. 티파니와 모는종이입니다. 제가 거의 매일같이 시계 관련된 사이트들을 찾아보는데 카시오 빈티지 컬렉션 중 소위 아나디지 시계인 AQ230A와 AQ8002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오늘 들고 온 AQ800EC2A 속칭 티파니 다이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우연히 발견을 해서 영입을 했는데요. 티파니 블루 다이얼은 주로 약간의 포인트가 필요할 때 착용을 할 것 같아서 아주 포멀한 상황에서 착용하기 위한 모는종이도 같이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의 시계가 AQ800EC2A 티파니 다이얼이고요. 오른쪽이 AQ800E7A 모는종이인데요. 저는 두 모델 다 6만원대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시계라 다이얼 색상이나 타입별로 몇 개 사서 돌려가면서 착용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스펙을 보시면 케이스는 32.1mm, 러그툴러그는 40.7mm, 러그는 18mm, 두께는 8.7mm입니다. 방수는 3기압 30m, 크리스탈은 레진, 아크릴이고요. 무게는 스트랩 포함 52g이고 케이스 재질은 레진의 크롬 도금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17.5cm 손목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빈티지 컬렉션에서 A158 혹은 A168을 머스트헵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시계를 영입한 이후에 AQ8002로 생각이 바뀌었고요. 개인적으로는 AQ230A와는 다르게 시계의 아날로그 다이얼을 가로방향 직사각형으로 가져간 게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다이얼과 디지털 다이얼이 시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두 시계의 다이얼을 보면 색에 따라서 다이얼의 패턴 또한 다른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음파는 그리드 패턴을 사용해주고 있고요. 티파니는 썬버스트 패턴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카시오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맛을 제공해주기 위해 신경을 쓰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날로그 다이얼만 보면 사이즈가 가로 24.5mm, 세로 19.5mm 정도 되는데요. 사이즈 자체도 작은데 초침 없는 투핸즈에 시간 표시도 인덱스, 핸즈와 인덱스 둘 다 무심한 듯 직선 몇 개 그어준 느낌이라 정말 미니멀리스틱한 디자인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다이얼은 대충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잘생김은 아날로그 다이얼이 담당한다고 하면 똑똑함은 이 디지털 다이얼이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시계답게 듀얼 타임, 초시계, 알람, 날짜와 요일을 지원합니다. 듀얼 타임과 아날로그 다이얼까지 합치면 3개의 시간대를 동시에 트래킹 가능하고요. 크리스탈은 레진, 아크릴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계 다이얼을 봤을 때 8.7mm 시계 두께 대비 다이얼이 깊이감이 있어 보입니다. 케이스도 레진에 크롬 도금을 입힌 케이스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반짝이 입힌 플라스틱입니다. 덕분에 무게는 가벼운 편입니다. 단점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크롬 도금이 벗겨지기도 하고 레진 케이스의 경우 금속 케이스 대비 케이스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브레이슬릿을 교체하고 싶으신 경우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스프링바도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이 아닌 영상의 위에 있는 스프링바처럼 양끝 부분이 더 두꺼워서 러그홀과의 유격을 줄인 스프링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밴드 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스프링바는 시계의 원래 스프링바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포일딩 클래스프 방식이 아닌 슬라이딩 클래스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단점은 착용 시 잘못하면 시계가 자유낙하하는 위험이 조금 있고요. 장점이라면 이 부분을 슬라이딩해서 길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길이도 개인이 선호하는 착용감에 딱 맞출 수 있어서 편합니다. 여담으로 시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시계는 버튼을 몇 번 만져서 조작하는 방법이니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아날로그 다이얼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앞으로 빠르게 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누르면 20초씩 이동하고요. 누르고 있으면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별로 빠르지가 않습니다. 뒤로 가기가 없어서 시간이 막 10시간, 11시간 차이 난다 싶으면 핸즈 움직이는 거 기다리는 게 한 세월입니다. 대충 착용샷을 다시 한번 보시면 티파니 다이얼은 이렇게 보이고요. 모는 종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미니멀리스틱한 느낌과 함께 레트로한 디자인이 돋보이고요. 실제로 착용하고 나가면 시계의 가격을 떠나서 주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AQ450 대비 AQ8002는 AQ450의 빈티지함에 살짝 아주 적당하게 모던함을 가미해서 복각판으로서 시대에 잘 맞춰서 나온 시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시계의 두뇌이자 심장인 무브먼트는 디지털 시계이기 때문에 레트로한 디자인에 모던한 기능이 아주 잘 섞여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시오의 디지털 시계에서의 위치는 독보적이죠. 최고 중에 최고인데 거기에 아날로그 시계들도 최고는 아니지만 가성비만큼은 최고로 뽑아내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AQ8002 시계는 카시오가 잘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시계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아날로그 시계 시간 맞추기가 조금 귀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로 가기라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상 왓츠앳 였습니다.